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과학 5단원 소화 파트에서 이번 시간에는 소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행위를 우리가 이제 소화라고 부르게 돼요. 음식물이 이제 덩어리가 크면은 우리가 이제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이제 잘게 아주 이제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잘게 부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소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잘게 부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얼로 먹어요. 음식물을 우리가 이제 입으로 먹습니다. 그쵸? 그래서 입에다가 집어넣어서 음식물을 먹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꿀꺽 하면 이제 음식물이 얼로 넘어가요. 예, 식도로 넘어옵니다. 식도로. 식도는 여기 이제 식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얼로 넘어가요. 이제 위로 넘어가요. 위 여기요. 배부르다. 위에 가득 찼다. 위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요. 중요하죠. 소장. 예.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아래 이제 또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항문까지 이제 음식물이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꺼기는 바깥으로 배출, 우리가 이제 대변을 통해서 배출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지나가는 일단 이 통로 있죠. 통로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소화관이라고 부릅니다. 소화관, 예, 소화관이라고 불러요. 소화관. 소화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화관은 아니지만 이제 소화를 할 때 좀 이제 소화액을 이제 좀 뿌려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옆에 이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자. 그래서 이자에서는 이제 이자액을 소장으로 분비해 주는데 이런 거는 이제 소화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옆에 또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간이 있습니다. 간. 간에서도 이제 소화액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쓸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간 밑에 여기 이제 간에서 만든 소화액이 좀 쓸개에 좀 저장되어 있다가 쓸개에서 소장으로 또 이제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물은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게 가운데 여기로 이제 통과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소화액을 만들어주는 데서 이제 또 소화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소화계를 이루고 있다. 소화계, 소화 시스템, 소화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소화계의 구성은 좀 이런 식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입으로 음식물을 넣습니다. 근데 3대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이제 녹말이 있겠죠. 그쵸? 녹말. 예, 녹말. 예. 녹말부터 우리가 이제 소화를 이제 알아볼 건데요. 녹말은 이제 우리 빵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거기에 있는 게 녹말이에요. 그래서 녹말은요, 입에서 일단은 씹어요. 씹어요. 잘게 부수죠. 그쵸? 이빨로 그런 거를 저작 운동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입에는요, 여기 안에, 입 안에, 침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샘. 침 나오는 샘이에요. 그쵸? 그럼 침 안에 뭐가 있냐면은,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화살표 이렇게 하고 요따 쓰는 거는 다 소화 효소인데, 이 영양소를 잘게 부수는 놈을 소화 효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가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가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게 부수는 거예요. 이빨로 잘게 부수는 것보다 훨씬 더 잘게 부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침샘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밀레이스라는 게 하나 나와서요, 녹말을 엿당으로 이제 분해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싹 다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대충 씹다가 이제 꿀꺽하면은 엿당으로 되지 않은 나머지 녹말들도 그냥 이제 목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엿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엿당으로 되지 못한 녹말하고 쭉 꿀꺽 하는 거예요. 식도를 지나고요. 쭉 내려와서 소장까지 내려옵니다. 소장까지. 예, 그러니까 식도하고 위에서는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장까지 나오면은요, 소장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소장으로다가 이제 이자에서 이제 이자액을 내뿜어요. 그럼 이제 이자액 안에 뭐가 있냐면은요, 이자액 안에 또 아밀레이스가 있어요. 아밀레이스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이제 침 속에도 들어있는 거고요. 이자액 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처 엿당으로 되지 않은 나머지 녹말들을요, 싸그리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엿당으로 이제 분해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장에서 한 번 더 얘가 또 쪼개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장에서 나오는요, 탄수화물 소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엿당이 최종적으로요,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이제 사이즈가 이제 녹말이 이제 생긴 게 요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라고 보신다면은요, 요 놈이 이제 엿당이 된다라는 것은 좀 요렇게 두 개만 지금 그리고 있죠. 요렇게 이제 좀 쪼개지는 거예요. 얘네들의 이제 결합을 끊어주는 거예요. 아밀레이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마지막 요거 결합 하나까지 뿌개가지고 요렇게 아주 짜잘한 물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요런 거를 우리가 이제 소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크면은 우리가 흡수는 소장에서 흡수를 하는데, 덩치가 크면은 이게 흡수가 안 돼요. 요렇게 이제 짜끄맣게 이제 잘라줘야지 이제 소장에서 쭉쭉 이제 빨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포도당 다 흡수되고 이제 찌꺼기는 이제 찌꺼기가 이제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찌꺼기가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배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이제 단백질의 소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뭐 고기 먹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은요, 일단은 먹으면은요, 얘는 이제 뭐 입에서 별일 없어요. 입에서는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잘게 부수면 좋아요. 찝는 거 중요해요. 잘게 부숴줘야지, 음식이 잘게 부숴줘야지 소화액하고 닿는 표면적이 넓어질 거 아니에요. 표면적이 넓어야지 소화가 잘 돼요. 알겠나요? 입에서 이제 뭐 소화해서 뭐 나오는 건 없지만 이빨로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쭉 올라가려면은 입에서 별 볼 일 없고요. 식도에서도 별 볼 일 없고요. 어디부터 생각해야 되냐면은 위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요, 뭐가 나오냐면 위액이 나와요. 위액. 위에서도 이제 액이 나와요. 근데 그 위액 안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위액 안에 요거 라인 맞춰서 그려볼게요. 위에서 나온 거예요. 위에서 이제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펩신이 좀 잘라줍니다. 단백질을 좀 잘라줘요. 그래서 이름이 사실 있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이름이 좀 어려우니까 중간산물 요렇게 이제 부르게 돼요. 중간산물. 그냥 좀 작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이름은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르는데 이름 벌써 어렵죠. 그래서 이제 작은 중간 단계의 단백질로 좀 잘라준다. 그렇게 하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내려와서요, 소장으로 넘어가요. 소장으로 넘어가시면은요, 역시 또 우리의 이자에서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자액에는 아밀레이스뿐만 아니라,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아밀레이스뿐만 아니라 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소화 요소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산물이요, 더 작은 중간산물로 분해가 돼요. 더 작은 중간산물.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뭐 다이트라이펩타이드라고 있는데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중간산물로 배우고, 그래도 이제 이름 똑같으면 좀 이상하니까 선생님이 좀 구분을 하면은 얘를 중간산물 1, 얘를 중간산물 2, 요렇게 좀 구분을 좀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소장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단백질 소화효소가 나와요. 또는 단백질 분해 효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소화 효소가 나와서 이 중간산물의 단백질을 갖다가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으로 이제 분해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까지 와야지 우리가 이제 소장에서 이제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 것은 다 이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색깔로 한 것은 요건 다 소장에서 나오는 소화효소예요. 구분을 좀 지어줄게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림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단백질은 보통 이제 그림이 뭐 세모, 별, 네모, 뭐 동그라미, 네모, 뭐 요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가 다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미노산이 이제 쭉 길게 있는 거를 이제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얽히고 설켜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펩신에 의해서 얘네들이 조금 이제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그릴게요. 조금 이제 더 분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그렸다. 그쵸? 요런 식으로 이제 뭐 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잘라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잘라져요. 그러니까 얘네 결합 길이가 뭐 짧아지겠죠. 그쵸? 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짧아지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얘네들이 다 낱개로 이제 잘라진다. 낱개로 다 잘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길쭉하게 이제 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입체적인 구조가 있는데 약간 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막 2개 내지 3개로 이렇게 이제 잘라지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다 결합이 끊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알갱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요런 이제 알갱이 하나를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흡수를 할 수 있어요. 요 정도까지는 잘라줘야지 우리가 소장으로 쭉쭉 뽑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요 정도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은 간단합니다. 지방은 간단해요. 입에서 별 볼 일 없어요. 그렇죠? 저작 운동 해야지, 씹어줘야 돼요. 그래도 좀 그래야지 잘 돼요. 쭉 내려와요. 쭉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한 방에 끝납니다. 지방은요, 소장에서 한 방에 끝나요. 역시 또 이자에서 나온 아밀레이스, 이자에서 이제 아밀레이스도 나오고 트립신 나오지만 이자에서 또 하나 더 나와요. 지방을 분해하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라이페이스라는 것도 나와요. 제가 왜 갑자기 지우개를 꺼냈냐면요, 약간 조금 밑에다가 쓰려고 해요. 왜 밑에다가 쓰려고 하냐면요, 위에다가 쓸 게 좀 하나 더 있었기 때문이에요. 약간 밑에다 쓸게요.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거 이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라이페이스라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지방을 분해를 합니다. 뭘로 분해를 하냐면요, 좀 길어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좀 이름 길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요렇게 이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방에 끝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림을 좀 하나 살펴보시면은, 이제 지방은 이제 보통 요렇게 많이 생겼어요. 요렇게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우리가 글리세롤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짝대기는 이제 지방산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네를 분해하게 되면은 이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글리세롤 하나 하고 여기 이제 짝대기 하나, 지방산 하나 붙어 있는 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이렇게 다리 2개 잘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방의 소화에서는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제 뭐 여기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간하고 쓸개 요걸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쓸개가 여기 지방의 소화를 좀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간에서 이제 뭘 만드냐면은요,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요. 쓸개즙을 생성합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쓸개즙은 쓸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쓸개는 뭐 하냐요? 쓸개는요, 쓸개즙을 저장해요. 쓸개즙을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쓸개즙이라고 하는 거 뭐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쓸개즙?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갖고요, 쓸개즙에 저장되어 있다가 소장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돕냐면은요, 조금 좀 형태가 좀 달라요. 얘는요 지방이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크게 있는데, 사실은 요거 낱개 하나도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쓸개즙이 뭘 해주냐면은요, 쓸개즙이 뭘 해주냐면은요, 이렇게 따로 좀 그릴게요. 쓸개즙은요,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바꿔줍니다. 큰 지방을 작은 지방으로 바꿔줍니다. 작은 지방, 요렇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이제 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네들이 요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를 이제 큰 지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요,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큰 지방이라고 한다면은, 작은 지방은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좀 낱개로 좀 떨어져요. 요런 거를 이제 큰 지방, 작은 지방. 큰 지방, 작은 지방은 선생님이 이름 그냥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린가 하냐면은, 원래 얘네 이제 기름기란 말이에요. 기름기가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쓸개즙이 얘네들을 좀 이렇게 좀 흐트러 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빨로 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좀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거죠. 분산시켜 줘가지고 여기에 이제 라이페이스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따로 좀 쓰냐면요, 얘는요 효소가 아니에요. 요는 효소가 아니에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요 입으로 씹는 거와 비슷합니다. 이걸 좀 전문용어로 이제 입으로 이제 씹는 거는 저작 운동, 그런 걸 이제 기계적 소화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뭐 밥을 녹말을 아무리 이빨로 씹어봤자 그거는 그냥 밥은 밥이에요, 그렇죠? 그냥 작은 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소화 효소 제가 지금 이렇게 짝대기 하고서는 여기다가 뭐 이상한 이름들 많이 써놨잖아요. 이런 것들은 소화 효소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 또 우리가 이제 화학적 소화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다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거를 크게 구분짓지가 않아요. 2015 교육 과정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이제 잘게 잘라주는 거를 소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짝대기 해서 한 것들을 소화 효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것만 기억하자고요. 쓸개즙. 얘는 이제 오답 보기로 많이 나와요. 쓸개즙은 소화 효소다. 아닙니다. 쓸개즙은 소화 효소가 아니에요. 요것만 좀 하나 챙겨 주시고요. 그냥 쓸개즙은 소화액이라고만 부릅니다. 소화액, 예, 소화액. 그렇게 이제 얘를 좀 따로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한 장 이렇게 만들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이름도 많고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녹말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보면 너무 길까요? 그냥 이 정도까지 할까요? 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게 좋죠. 중요한 방점만 좀 한번 할게요. 일단은 제가 노란색으로 한 거,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있죠? 요것은요, 다 이제 이자에서 나온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탄수화물 소화효소와 단백질 소화효소 있죠? 얘네들은 소장에서 직접 나온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나만 적게요. 이제 약간은 요거는 이제 소화하고는 조금 좀 별개 얘기인데요. 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 할 거예요. 위에 대한 얘기를. 위에서는요, 사실은 이제 펩신도 나와요. 펩신 나오지만 위에서 나오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위에서요, 염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염산. 요거는 강한 산성 물질이에요. 강한 산성 물질, 염산. 혹시 들어보셨나요? 막 푸쉬 막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하는 역할 두 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 놈이요, 첫 번째로다가 살균 작용이라는 걸 합니다. 살균 작용,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요. 음식물을 많이 먹는데 우리가 먹는 이런 음식물 속에는요, 세균들이 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음식이 이제 위에 이제 그득 차겠죠? 그럼 위에서 이제 염산이 막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염산이 강한 산성 물질이라서 세균을 다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돼요? 살균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쵸? 음식에 세균 같은 것들이 번식하면은 음식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럼 상하고 냄새나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게 살균해준다. 아주 좋은 거죠. 그쵸?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작용은요,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펩신의 작용을 도와준다. 어시스트 한다라는 거예요. 펩신이 뭐 하는데요? 펩신은 단백질을 중간산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도와주는 게 염산의 역할이다. 원래 좀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뭐 펩시노젠을 염산이 뭐 펩신으로 바꿔준다. 이런 좀 구체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이제 중학교 수준이니까 펩신이 뭔가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뭔가 좀 도움을 주는구나. 그냥 펩신의 작용을 돕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소화 효소 이름들 하고 누가 어디서부터 소화돼서 어디로 끝나는지 그냥 여기 써 있는 거 그냥 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